안녕하세요, 태시쌤입니다. 오늘은 로봇과학과 로봇 기반의 코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코딩이라고 안 해놓고 로봇 기반이라는 단서를 붙여놨죠. 그 이유는 코딩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기반으로 한 코딩도 있지만, 예를 들면 드론을 기반으로 한 코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학 실험을 기반으로 한 코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언플러그드 코딩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단서를 로봇 기반의 코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로봇 기반이더라도 오조봇이라든지 뚜루뚜루처럼 완성형 로봇 말고요. 정말 아이들이 조립해서 하는 그런 방식의 로봇 기반의 코딩으로 한정지어서 오늘 강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로봇과학과 로봇 코딩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텐데, 제일 먼저 교육 목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적부터 로봇과학과 로봇 코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봇과학의 교육 목적은 기계공학의 기초, 쉽게 말하면 로봇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작동 원리,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링크 구조라든지 아니면 기어의 가감속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의 기초를 알 수가 있어요. 모터, 서버모터, LED, 부저, 그다음에 각종 센서류 등 굉장히 많은 전자부품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리들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로봇과 관련된 과학의 원리와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가적으로 공간 지각력이라든지 집중력, 창의력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교육 목적은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로봇 코딩은 같은 로봇이 붙긴 했지만 로봇 코딩의 교육 목적은 좀 다릅니다. 로봇 코딩의 교육 목적은 CT, 병원에서 찍는 CT 말고요.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적 사고력을 줄여서 이제 CT라고 하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이를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생각을 CT라고 하는데요. 그 CT를 개발하는 게 로봇 코딩의 교육 목적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죠. 어떤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어떤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과학 시간에 앞에 선생님이 나와서 뭔가를 설명을 한다면 그 설명의 주제는 로봇을 주제로 한 이론들이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이론 설명을 하겠죠. 반면 로봇 코딩 시간에 하는 설명은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혹은 순차, 반복, 선택, 변수, 함수, 좌표 이렇게 코딩하는 데 필요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 제작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작 측면에서 보면 로봇과학 시간에 조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입니다. 조립이 70%에서 80%. 그래서 로봇과학 시간에 보면 학생들마다 진도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1단계, 어떤 친구는 2단계, 어떤 친구는 3단계, 어떤 친구는 4단계. 진도가 다 다르고 같은 1단계 내에서도 진도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가능한 이유는 조립 위주이기 때문에 수업이 가능한 거예요. 진도가 다르더라도. 자, 반면 로봇 코딩 시간에는 조립이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로봇 코딩 시간에 만드는 로봇은 그 로봇 자체가 목적이다기보다는 조립은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조립이 전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로 로봇 과학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딩 측면에서 볼게요. 로봇 과학 시간에 코딩은 이미 그 메인보드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요. 혹은 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냥 완성된 코드를 그냥 선생님이 업로드 해주는 거죠. 그럼 바로 그냥 실행만 시키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봇과학 수업은 컴퓨터실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과학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교실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인 1PC 환경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서 직접 업로드하고 이런 환경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로봇과학 시간에 하는 것들은 직접 코드 작성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직접 코드 작성 가능해요. 하지만 왜 못하는 거냐면 환경상, 교육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로봇 대회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창작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걸 내가 원하는 동작을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코딩에 관심 있는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위주로 해서 이제 코드를 직접 짜기도 합니다. 자, 반면 로봇 코딩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직접 학생들이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시켜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완성된 거를 그냥 업로드만 하느냐, 아니면 내장되어 있는 걸 그냥 쭉쭉쭉쭉 선택만 해주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작성하느냐, 바로 그 차이에서 극명하게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의 코딩 수업은 컴퓨터실을 활용할 수 있죠. 아니면 물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컴퓨터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코딩 수업은 대부분 1인 1PC 환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을 말해보면 결국 로봇과학과 로봇 코딩 굉장히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굉장히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교육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로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로봇과 코딩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공유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